높게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이 중국의 이러한 카디즈 침범으로 인해서 우리 주권이 지속적으로 농락당하고 있지만 국방부와 외교부의 어떤 조치가 굉장히 특별한 변화가 없다. 국방부와 외교부의 이러한 조치만으로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문 정권의 친중 정책 때문에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정부의 행태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과 한반도의 평화 수호를 위해서는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전략은 한미일 삼각 공조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지금 한미 관계, 한일 관계를 보면 매우 우려가 큽니다. 한미일 삼각 공조를 제대로 다시 세우는 것이 저희가 이미 이번 비핵화 협상, 하노이 정상협상 앞에서도 주장했지만 우리가 해야 될 3S의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비핵화는 첫 번째 대화로, 두 번째 탄탄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세 번째 한미일 삼각 공조만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조국민 정수석이 어제 3.1운동은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벌였던 촛불혁명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3.1 정치는 지금도 살아있다,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은 최근에 20대가 보수적인 이유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학교 교육이 반공교육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서른 민주당 의원도 최근에 20대 남성의 민주당 지지율이 낮은 이유로 교육 받은 시기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더 이상 언급할 가치조차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나 집권 여당의 인식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확대 해석하는 자기 프리즘, 국민을 이념의 잣대로 갈라치고 이념 독선을 강요하는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앞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참아야 할지 걱정됩니다. 네, 지난 주말 지역인 대전에서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 보호 해체와 관련해서 갖는 의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당연하게 왜 멀쩡한 돌을 뜯어낸다고 하느냐라는 것이고, 둘째는 왜 충청도를 관통하는 금강수기에 있는 무엇부터 건든다는 것이냐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문을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선거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부도를 가지고 세종시 가지고 선거 때 재미 좀 봤다라고 했습니다만, 최근에도 청와대 집무실을 새로 짓게 옮기겠다는 등등 충청권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여러 움직임 보이면서 또 이렇게 한편으로는 만만하게 보고 주민들과 상의 한 번 없이 이렇게 보호를 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충청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가질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5.18 관련해서 문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공동체 통합, 국민 통합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8일 대통령께서 헌법 부정이다, 5.18 관련한 우리당 의원들의 일부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헌법 부정이다, 나라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다라고 하고, 이틀 뒤 20일에는 5.18 관련자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분노를 느끼고 맞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앞서 나서니까 지난 토요일 광화문광장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집회가 있었습니다. 39년 된 일을 가지고
어제는 여당 소속 시도지사들 총동원해서 5.18 공동 입장문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게 전형적인 국민 갈라치기 아니겠습니까?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도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로 이렇게 갈라치기 해서 사람이 자살을 하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불이 나면 불을 일단 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꺼지려고 하는 불도 어떻게든 대통령이 앞장서서 나서서 불을 다시 되살리려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이게 나쁜 대통령을 넘어서 못난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3, 4, 5, 6이라는 숫자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4.19, 5.18 식으로 계속 이어서 판을 키워서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이 역사를 왜곡해서 선거판에, 정치판에 이용하려고 하는 이 역사의 죄를 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부터 챙기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다운 말 좀 한번 하기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대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께서 서른 홍익표 의원이 한 정말 말 같지 않은 말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토요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 당 의원들을 나치를 찬양하다 처벌받은 대학 교수에 비유를 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박원순이라고 하는 이분은 2004년 9월에 광화문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친 것은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동체 파괴하는 사람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동족을 수백만을 죽인 이 비극을 일으킨 김일성 찬양하는 게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하는 이 박원순 시장이라고 하는 이분부터 사실은 정말 처벌받아야 마땅한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국론 분열 수습하고 국민 통합해서 민생을 살리는 길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극단과 극단의 대립은 결국 파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정부 여당이 또 국회 공전의 본질을 우리 야당으로 돌리는 이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제2차 미국 정상회담 성공 기원 국회 공동 성명 이렇게 추진하자 하면서 수당적 협력을 강조했는데, 이게 국회 공전의 본질을 왜곡하는 꼼수 중에 꼼수입니다. 왜 국회 파행됐습니까? 조혜주 선관위원 임명 강행하면서 이렇게 파행이 됐는데, 정말 뺨 때리고 어르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제1야당도 무조건 들러리서라는 얘기밖에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아직 비핵화 개념 합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최종 한미 간의 입장 조율을 위해서 방한하기로 했다가 설명도 없이 일정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이런 중에 대통령이 병역 부담을 다 떠안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운전자, 조종자는 어디 가고 물주 역할만 남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공전 본질 외면하지 말고 여당은 우리 당이 요구하는 각종 이 비리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의지부터 밝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부위원 최은기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계부채가 1,530조 원에 이르고 가구당 부채가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자산 디폴트가 지속될 경우에는 감성주택과 마이너스 자산으로 가계 붕괴 위기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3차 산업 경쟁력이 한계에 이르렀고 4차 산업에 대한 준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60%를 하회하는 고용률, 25%를 넘는 자영업자 비율, 실업자 증가와 청년 저소득 계층의 소득 악화, 사회 각 계층의 양극화는 확산되고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는데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암울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를 늘리는 탈원전 정책으로 12조 원이 넘던 한전 흑자가 2조 4천억 원 적자로 반전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속에서 전기료 폭탄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데 북한 핵은 문재인 정부가 기어이 용인할 모양입니다. 지금 우리는 태블릿 PC 논쟁이나 하고 탄핵 논쟁, 5.18 논쟁에 몰두할 만큼 결코 한가롭지 못합니다. 과거를 넘어 엄중한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로 나아가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황골탈퇴하였습니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희망을 드리고 있습니까? 정부와 여당이 국민을, 청년을, 자영업자를, 여성을, 노인을 절망케 하고 있는데 왜 우리 당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의 반에 머물고 있습니까? 과거를 드러내고 미래를 담아내야 합니다. 과거에 안주하고 기득권에 안주하는 한 국민의 신뢰를 결코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만 빼고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개파 중심에서 인물 중심으로, 개파 우선에서 정책 우선으로, 비판 중심에서 대안 중심으로 공유하는 가치와 비전과 전략과 문화와 행태를 바꿔야 합니다. 국민이 신뢰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탓하고 남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서로를 용서하고 화합, 통합해야 합니다. 비대위는 완전한 실패도 완전한 성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비대위원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혁신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국민이 지지하는 정당으로 거듭나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로 비대위입니다. 예, 저는 그 민주당 서울 최고위원과 홍익표 대변인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20대 청년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를 전 정권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답했습니다. 본인은 근본적인 교육 문제를 논하고 싶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교육 문제로 말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대라면 민주당을 당연히 지지해야 되는데 왜 지지하지 않지? 아마 그 이유는 청년들 아니면 교육 문제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발언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대 청년들이 정유라 사태 때 불공정한 발언에 분노해서 촛불 집회에 가장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탄생에도 20대가 정말 많은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지금 지지를 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의 원인은 민주당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익표 대변인은 당 대변인입니다. 당 대변인은 당을 대신해서 당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0대 청년들이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반공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민주당은 친공인가 묻고 싶습니다. 친공산주의를 배웠으면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그 국민들에게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거나 또는 이런 사회 문제를 푸는 데서 이런 왜곡된 정치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역사 왜곡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 못지않게 처벌받거나 징계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빠른 징계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20대 자유한국당의 청년들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고 또 세력도 커지고 자신감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의 이런 아직 오만 그런 태도 때문에 투지가 지금 더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올라오고 있으니 아마 자유당의 새로운 바람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21일 2018년 4분기 소득부분 가계동향조사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이 발표된 통계, 정부의 공식 통계입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얼마나 허구이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대로 이 표에서 드러납니다. 제가 하나만 딱 결정적인 한 방을 지적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소득 1분이 가장 낮은 하위 20%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근로소득입니다. 이 근로소득이 마이너스 36.8%나 됐습니다. 36.8%나 근로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이렇게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완전히 실패로 갔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득 주도 성장이 허구이고 최저임금 인상도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분기별로 저희들이 살펴보면 18년도 1사분기가 근로소득이 마이너스 13.3%였습니다. 2사분기에 15.9%로 늘어납니다. 그다음 3분기에 마이너스 22.6%로 악화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것처럼 마이너스 36.8%에 달합니다. 이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완전히 대참사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2022년까지 서울시 100만 가구의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급하는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많이 경고를 했습니다만 이 태양광 사업은 문재인 정부 대표적인 정권 비리로 귀착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다라고 저희들이 원의를 했습니다만 박원순 시장 아주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면 결국은 좌파 성향 협동조합들이 싹쓸이를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짧게 줄여서 한 말씀을 드리면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는 시민의 혈세를 볼모로 하는 태양광 100건 자가 발전 사업을 당장 중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예. 이번에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지금 아직 구체적인 어떤 결과는 예측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확실히 약속하고 이러한 비핵화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일정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부가 이 남북 경협이나 협력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떠맡겠다 해서 이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이제 남북협력기금은 비공개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이 남북협력기금이 이 협상력 수준이 아니라 일종의 지원 수준으로 그대로 집행될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당론으로 오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 그동안 비공개로 편성돼서 사실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이 깜깜이 예산이고 쌈짓돈처럼 썼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은 투명하게 진행되기를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투명하게 진행되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진행해라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보고하게 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단년도 예산이 300억이 넘거나 또는 전체 예산이 500억이 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회에 반드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고하고 이것과 관련된 심의 의결을 받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저희 당론으로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 남북협력기금이 쌈짓돈처럼 쓰여지지 않도록 그리고 좀 더 투명하게 국민 공감대를 얻고 쓰여지도록 국회에서 그 견제 활동을 충실하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정말 그거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면 우리 예산이 아니라 마치 북한이 자기들 예산처럼 남은 거 얼마 있지 않나 이렇게까지 좀 얘기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20대 얼른 생각이 나서 한마디만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만 20대 남성들 특히 그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낮다고 해가지고 자꾸 교육 문제를 정하는데 이거는 그분들이 말씀을 잘못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실언을 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가 이 이제 우리 말하자면 정책을 공부하는 많은 학자들이 굉장히 중시하는 게 문제를 이해하는 역량입니다.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는 역량이고 그 이해력이 떨어지면은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것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어떤 조직도 사실은 잘못된 결정행위로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그 문제를 감지를 하느냐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지금 그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은 진심인 것 같아요. 이게 실언을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진정으로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이게 더 문제예요. 결국은 뭔가 하면 문제 이해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 이해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잘못된 문제가 결정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아마 한 부분을 봐서 그렇지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많은 결정행위가 바로 문제 자체를 잘못 이해하는 바로 거기서 출발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눈을 뜨고 똑바로 우리가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공개 전환하겠습니다.